거의. 이번 원피스 1171화에선 다양한 떡밥들이 공개되었죠. 첫 번째는 불사의 능력자를 멈출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심해 계약을 맺은 자가 죽음을 맞게 되면 능력을 하사한 이무도 대가를 동반한다는 결점이 처음으로 드러났습니다. 세 번째로는 14년 전 로키가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엘바프를 떠났지만 6년 전 샹크스에게 붙잡혀 엘바프로 호송될 운명의 떡밥이 밝혀질 예정인데요. 이어 네 번째로는 드디어 과거에서 현재로 돌아온 가운데 로키의 라그니르 특징 중 하나가 번개를 동반한 공격은 물론 자연계 능력자 쿠잔의 아이스에이지가 떠오르는 추가 능력 공개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검은 다리 상디의 패왕색 패기 유무를 알 수 있는 전설의 해적 스코퍼 가반과 함께한 상디의 모습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여러 중요한 떡밥 중 상디의 진정한 스승이 될 수 있는 전설의 해적 스코퍼 가반과 앞으로의 전투에서 꼭 필요한 상디의 패왕색 패기 보유 떡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원피스 일부에서 공개된 패왕색 패기는 사용자의 기백 그 자체로서 외부로 발산하는 힘이 강조되며 기백의 격차에 따라 수많은 약자를 기절시켰죠. 하지만 원피스 2부에선 외부로 발산하는 패왕색 패기뿐만이 아닌 극소수의 강자들만이 깨우치며 도달할 수 있던 일명 패위감이 무척이나 강조되었는데요. 그렇게 선택받은 패기인 패왕색은 그 중에서도 극소수의 강자들만이 패왕색을 몸이나 무기에 휘감을 수 있게 되며 과거 세계관 최강자들 또한 패위감을 사용해 전투를 벌였죠. 결국 밀짚모자 일당 중 선장 루피는 원피스 2부 카이도를 상대로 주먹이나 무기에 패왕색을 두를 수 있는 경지를 깨달아 한층 더 위력을 높인 공격으로서 사왕을 상대할 수 있는 최강의 해적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이어 밀짚모자 일당 중 선장 루피의 양날개이자 최초의 동료 조로 또한 사용자의 패기를 방출시키는 엔마를 통해 잠들어 있던 패왕색 패기가 흘러나와 패위감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현상금 13억을 뛰어넘은 사왕 최고 간부 화제의 킹을 쓰러뜨릴 수 있었죠. 그렇게 공격력이 크게 상승하는 패위감을 통해 원피스 최종장에선 드디어 사왕 루피가 해군 대장 키자루에게 강한 일격을 선사하며 엄청난 데미지를 안긴 채 팽팽한 승부를 펼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조로는 패왕색을 방출한 강력한 기술로 열매 능력을 각성한 루치마저 뛰어넘었기에 카이도의 언급대로 패기만이 모든 것을 능가할 수 있다는 말의 뜻을 알 수 있었죠. 이처럼 루피와 조로는 패왕색 패기와 더불어 고유 기술을 통해 더욱 강력한 위력을 이끌어내며 패기의 경지를 한층 더 성장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밀짚모자 일당 중 루피와 조로가 패왕색 보유자로서 엄청난 성장을 보여준 가운데 이번 엘바프에선 검은 다리 상디의 패왕색 유무가 전설의 해적 스코퍼 가반을 통해 밝혀질 수 있는 기점을 맞이한 거죠. 먼저 루피와 조로가 최악의 세대에서 신세계의 강자로 급성장할 수 있던 요인에는 2년 동안 엄청난 스승들과 함께할 수 있는 기연을 얻었기 때문이었는데요. 무려 루피는 명왕이자 해적왕의 오른팔 실버즈 레일리가 스승이 되어주며 2년 동안 패기의 개념을 확장해 무장색, 견문색, 패왕색 패기를 밸런스 있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한편 쿠마를 통해 미호크가 있는 스파다우 왕국으로 날아간 조로는 세계 제1의 대거모 앞에서 고개를 숙였고 이어 미호크는 자신을 뛰어넘겠다는 조로의 야심을 확인하자 결국 무장색 패기를 두를 수 있는 훈련에 돌입했는데요. 이처럼 당시 루피는 전설의 해적 실버즈 레일리 그리고 조로는 샹크스와 라이벌 관계인 미호크에게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엄청난 기연을 얻게 되었죠. 하지만 상디는 달랐습니다. 상디는 쿠마를 통해 위대한 항로 분홍빛 아일랜드에 떨어졌고 그곳에서 기적의 인물이자 혁명군 엠프리오 이반코프를 만나 뉴커머 권법을 강제로 익힐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상디는 지옥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반코프의 승부를 받아들이며 끝내 스카이워크마저 습득했었는데요. 그리고 상디가 2년 후 더욱 분노한 건 조로는 페로나와 함께했다는 사실과 선장 루피는 행콕과 보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좌절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죠. 하지만 이번 엘바프에선 상디 또한 루피와 조로 못지않은 기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해적왕의 왼팔 스코퍼 가반을 만났기 때문이죠. 먼저 불의 상처인 남자로 추측되는 가반이 원피스 최종장에서 등장한 만큼 이번 엘바프 편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먼저 사왕 루피에게는 패왕색 사용법을 명심하라며 불사의 능력자에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패왕색 패기라는 것을 강조했고 이어 조로에게는 패기의 컨트롤이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경각심을 심어주었죠. 그리고 과거 14년 전의 진실을 로키가 하이루든에게 전부 설명하자 옆에 있던 가반이 사실이라 반응했고
결국 하이루디는 신뢰가 두터운 가반의 말에 수긍하며 로키의 해루석을 풀어주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처럼 가반의 역할이 엘바프에서 중요한 가운데 상디가 패왕색 폐기 유무를 물어본 장면도 무척이나 중요한 떡밥이라 볼 수 있었죠. 하지만 로키의 대화로 이어지며 패왕색 유무에 대한 장면은 자연스레 넘어갔지만 이번 원피스 1171화 상디는 스코퍼 가반과 함께 양계로 이동했습니다. 그 이유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 가반이었지만 자신의 아들이 걱정된다며 상디의 부축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처럼 오다쌤은 2년 전 루피와 조로에게 전설의 해적과 최강의 검사를 만날 수 있는 기원을 이어주었듯이 드디어 상디도 일취월장할 수 있는 인연을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상디는 견문색과 무장색 패기 중 견문색 패기의 특기가 맞춰지며 보다 뛰어난 모습을 선보였고, 이어 오니가시마에서 혈통인자를 각성하며 초인적인 외골격을 통한 푸른 화염으로 현상금 13억의 강자 퀸을 격파했죠. 이처럼 현재 상디의 강함은 사왕 최고간부로서 부족한 모습은 아니지만 원피스 최종장 불사의 능력자와 싸우기 위해선 패왕색 패기의 보유가 필수 불가결이 되었는데요. 때문에 무장색 패기의 정점이라 생각했던 해군의 영웅 거프 또한 패왕색을 두르며 도미 리버시에 당한 록스와 싸웠기 때문에 가바넴의 말대로 선장 루피를 지탱하며 불사의 능력자와 싸우기 위해선 상디의 패왕색 보유가 앞으로의 밀짚모자 일당의 밸런스를 위해서라도 무척이나 중요해 보이죠. 결국 상디가 가반과 함께 양계로 올라간다면 이무의 도미 리버시를 통해 탄생한 악마의 군단, 그리고 기사단과 마주할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기 때문에 상디가 그들에게 유효타를 주기 위해선 패왕색 패기를 두른 공격이 꼭 필요한 만큼 패왕색을 보유하고 있다면 가반을 통해 패왕색의 가르침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건데요. 이처럼 루피와 조로는 페이감을 사용할 수 있고, 나아가 로키는 라그니르의 패왕색 패기를 두르며 불사의 능력자를 쓰러뜨릴 수 있기 때문에 상디의 존재감을 위해서라면 패왕색 사용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상디의 강함은 사왕 최고간부 수준이기 때문에 2년 전 레일리와 수행의 시간을 가졌던 루피와 달리 가반의 가르침을 더욱 빠르게 소화할 수 있어 이번 엘바프에서 노력과 신념을 상징하는 상디에게 특별한 힘이 방출될 수 있는 거죠. 이어 패왕색 패기의 상위 단계에는 패위감뿐만이 아닌 악마의 열매 능력 억제와 재생 능력 억제가 있듯이 최종장인 만큼 상디에게 필요한 스승을 만나 루피의 양날개가 될 수 있는 성장을 이번 엘바프 전투에서 보여줘야 할 것 같은데요. 이처럼 이무의 악마의 군단과 싸우기 위해서는 바로 주먹이나 무기에 패왕색을 두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상디가 패왕색 패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스승이 되어줄 수 있는 가반을 통해 패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원을 얻어 엄청난 성장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 이처럼 해군대장 키자루는 물론 오로성 나스주로와 충돌했던 상디인 만큼 가반이 스승이 되어준다면 2년 전 루피와 조로의 성장을 뛰어넘어 밀짚모자 일당의 새로운 패위감 전력이 될 수 있는 거죠. 과연 가반은 상디에게 패왕색 패기가 있다말하며 상디의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진정한 스승이 되어줄지는 앞으로 전개될 상디와 스코퍼 가반의 운명적인 동행을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